어느 시인은 말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꽃 한 송이를 피워내는 것이라고. 어머니의 팍팍한 삶에 한 줄기 빛이라고나 할까. 취미로 부르던 강원도 아리랑, 동백 아가씨, 목포의 눈물 등 흘러간 옛 노래가 순서를 기다린다. 시든 배춧잎처럼 축 처진 삶을 일으켜 세우는데 노래만 한 게 또 있을까? 노래는 세상의 온갖 시름을 잊게 하는 최고의 무기이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셰익스피어의 명언이 빈말이 아니다. 내 어머니를 생각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넘어 오히려 천하태평이라는 생각이 든다. 상갓집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콧노래를 부르고 빈소 방에서도 뜨거운 밥 한 그릇을 우겨 넣어야 어머니는 직성이 풀리신다. 주검 앞에서 어떻게 밥을 넘길 수 있을까? 뜨악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산 사람은 살아야 하고 밥을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어미의 그 딸이라고 했던가. 나 역시 매사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어머니를 닮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 뭐 이 정도면 괜찮아라며 스스로 자족하고 훌훌 털어버린다. 누가 보면 몇 푼 모자라는 사람인 듯 답답하기도 했으리라. 궂은 날이든 맑은 날이든 어머니는 언제나 5월의 태양처럼 환하게 웃는 얼굴로 사셨다. 그래도 당신의 지난 삶을 되짚어보면 가슴 한구석이 먹먹하고 서늘해진다. 꿈 많던 소녀 시절 어머니는 찌든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하고 농사일을 하다가 18살에 부모님이 허락한 아버지에게 시집을 왔다고 노래하셨다. 무학이지만 세상이 따가운 눈초리에도 아랑곳 없이 늘 마음속에 잘 살 거야, 난 잘 살 거야 라며 주문을 걸었다. 잡초의 기계를 닮은 여장부인 어머니. 일터에서도 유행가 한 곡을 질펀하게 뽑아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하얀 쌀밥을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으리라. 박걱정은 등가고 농사꾼인 아버지를 만나 결혼을 했지만 5대 종부로서의 시집살이가 녹록지 않았다. 시할머니와 시부모, 5자식과 시동생, 그리고 막내 시누이까지 10이나 되는 식소를 건사해야 했으니 어느 것 하나 수월한 것이 있었을까? 어머니의 밥그릇은 밥바가지였다. 그 속엔 보리밥 몇 알을 품은 멀건, 숭늉의 우거지가 전부였다. 부뚜막에 걸터앉아 그것으로 대충 허기를 채우고 들러나가면 감자 서너 개로 점심을 때웠다. 논밭에 살다시피 밤낮으로 일해도 좀처럼 늘지 않는 살림, 삶의 희망이라곤 손톱만큼도 없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는 지치지도 않으셨는지 언제나 환하게 웃으시며 자식들 앞에서 힘든 내색을 보이지 않으셨다. 한 뼘 땅도 놀리는 것을 용납지 않았던 어머니는 논둑은 물론 밭, 둔덕까지 콩을 심었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들이 어디 있을까마는 5, 6월 땡볕에 콩밥 매기만큼 힘든 일도 없을 것이다. 4벌 매기는 수월하지만 2벌 매기는 콩이 정강이까지 올라와서 우북한 콩 포기 사이를 엉거주춤 허리를 구부려 풀을 뽑자면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온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구성진 노랫가락으로 피로를 풀었다. 콩밥매는 안악내야 배적삼이 흠뻑 젖는다. 무슨 서름 그리 많아 포기마다 눈물 씹누나 한적한 산골에 네가 들어줄까. 풀꽃이 듣고 목청 좋음까치와 산비둘기가 청승으로 화답한다. 곡식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했던가. 자장가인 듯 어머니의 곡진한 사랑 노래를 먹고 자란 열매는 남들보다 튼실하고 옹골찼다. 매스컴으로 듣던 IMF의 쓰나미가 농촌에 있는 우리 집까지 덮칠 줄이야 생각인들 했으랴. 어머니의 노동요로 튼실하게 연근 콩은 목돈 마련을 위해 몽땅 두부 공장에 넘겨졌다. 수금날 공장을 방문하니 폐문이다. 부도를 내고 야반도주를 한 것이다. 때인 콩값이 무려 1천만 원, 1년 지은 농사를 고스란히 쭉 수억에 준 꼴이 되었다. 아버지는 울분을 사귀지 못해 시금까지 전폐하였으나 어머니는 달랐다. 한 해 가뭄으로 흉년 든 걸로 치면 되는 거야. 이만일로 우리는 죽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받아 넘겼다. 작은 체구에 어디에서 그런 두둑한 배짱이 나오는지 그저 혀를 내 두를 수밖에 없었다.
불행은 겹쳐서 오기 마련이다. 언니가 시집가기 이틀 전 일이었다. 팔순을 훌쩍 넘기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미 나를 잡아놓았던 터라 예식을 취소하는 건 불가능했다. 어머니는 생애 한 번뿐인 딸자식의 첫 출발을 그르칠 수 없다고 생각했으리라. 신부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태연하게 얼굴에 화장까지 하고 손님을 맞았다. 예식 내내 눈물 한 방울 비치지 않았다. 식이 끝나고 언니가 신혼여행을 떠난 후에야 친정으로 향했으나 장례는 이미 끝난 뒤였다. 칭칭시아 고초 당초보다 더 맵다는 시집살이 때문에 정작 당신의 부모에게는 고기 한 점, 쌀 한 톨 보태드리지 못했다. 마지막 가는 길까지 배웅하지 못했으니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슬픔이 가슴을 찢고 또 찢었으리라. 그래도 어머니는 끝내 울지 않으셨다. 원래 천성이 고운 분이니 평온한 모습으로 웃으며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이라며 쏘구름만 삼키고 담담히 보내드렸다. 대가족 권사의 농사일까지 어머니의 몸 곳곳에는 늘 파스가 따라붙었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농사일까지 지칠 법도 하지만 어머니는 고통을 내색하지 않고 적적할 때마다 노래 한 곡으로 마음속의 슬픔을 훌훌 털어내셨다. 어머니에게 불가능은 없었다. 하면 된다. 노력하면 못할 것이 없다. 라는 신념으로 한평생을 살아오셨다. 엄마의 딸이 아니랄까봐 공부에 대한 갈증으로 이순이 지나 대학을 졸업한 것, 좋은 옷은 장롱에 넣어두고 이듬해에 옷을 꺼내 입는 습관도 닮았다. 힘들 때 노래 한 곡으로 웃어 넘기는 여유까지 붕어빵이다. 집에 손때가 묻은 녹그릇도 반짝반짝 닦아놓고 미닫이 문틈을 정갈하게 청소하는 일상도 곁눈질로 배운 살림의 지혜이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식물을 집에 들였더니 꽃이 웃는다. 사고 싶은 물건을 멀리하고 참고 기다렸더니 어느덧 눈앞에 살며시 집이 다가왔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아끼고 모아서 가족들과 편안하게 잘 살아야 한다. 그리움이 된 노래는 추억으로 빨갛게 물들었다. 고단한 생을 노래로 풀다 가신 어머니, 자식들에게 전하고 싶은 노래는 정작 따로 있었다. 살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신 당부도 부족했을까. 마지막 숨을 놓는 순간까지도 아예 노래를 불렀다.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거라. 정신은 인간의 혼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우리가 잘 사는 건 노동요를 즐겨 부른 당신의 쾌활한 성격 덕분이다. 고향 생각이 날 때면 포근했던 어머니의 품이 그립다. 그곳에는 희망의 노래와 잔잔한 사랑이 숨쉰다.